자주 하시면 조금 더 모공이 넓어지고 제가 조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를 코에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 좀 아프십니다. 얼굴이 빨개 보이시네요. 어디 나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바로 앞이라서 제가 선크림도 진짜 제대로 안 바르고 나갔는데 그 몇 분 사이에 피부가 따갑네요. 요새 자외선 많이 세죠. 선크림은 꼭 발라주셔야 돼요. 사실 제가 진짜 선크림 잘 안 발라요. 저처럼 이렇게 퇴근하면 해가 다 지고 있으니까 선크림 잘 안 바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도 피부가 좀 다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단 몇 분 나가시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원장님, 여름 들어서 코모공이 유독 더 커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혹시 모공도 자외선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특히 여름에는 코 모공이 조금 더 넓어 보이실 수 있어요. 그게 그 중에서도 자외선 역할이 조금 더 큰데요. 우리 피부를 지탱해주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콜라겐이 있고 두 번째는 엘라스틴이 있어요. 콜라겐은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엘라스틴은 피부 유연성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돼요. 근데 자외선은 이런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손상을 시킵니다. 구멍이 여러 개 난 치즈 덩어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치즈가 녹으면은 더 크게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탄력을 잃으면은 코 모공이라든지 피부 모공이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 피부도 방어 기전이 있어가지고요. 자외선을 쬐면은 피부가 손상이 될 수 있어서 각질층을 두껍게 해주는데, 각질층은 사실 탄력이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질층이 두꺼워지게 되면은 모공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각질이 두꺼워지면은 피지 분비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피지를 배출을 못하고 안에 모여 있어서 더 모공이 커 보일 수도 있어요. 모공이 실제로 넓어지지 않아도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면 모공이 넓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얼굴이 되게 피지로 맨질맨질 광채가 나잖아요.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피부의 보호 기전 중에 하나예요. 피지 분비가 많으면 피부 유분이 많아져가지고 그 피부가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운 날 막 반짝반짝거리는 게, 그게 피부를 보호하려고 피지 분비가 과다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더워서 땀이나 이런 게 섞여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요. 그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거는 사실 괜찮은 거예요. 피부를 보호하는 거니까요. 내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모공이 막힐 수가 있고 해서 모공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피부가 맨들맨들해지면 기름 종이를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닦아주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모공이 넓어지는데 영향을 줄까요? 사실 닦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일시적으로 피부 유분이 없어지니까 피부가 조금 더 반짝반짝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자주 닦는다시던가 그러면은 피부가 유분이 필요한데 없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피부가 조금 더 피지 분비량이 더 활발해져요. 그래서 닦을수록 계속 나오는? 그래서 너무 아주 급할 때 아니면은 닦는 것 자체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조기를 닦을 때 문질러서 닦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문지르는 것 자체가 그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피부가 손상될 수도 있고 해서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름 종이 말고 좀 더 나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이 일단 되시면은 모공이나 이런 게 손상받을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은 일단 깨끗이 닦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그냥 그 세안할 때 막 이렇게
세게 문질러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 자체로도 역시 피부에 마찰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꼼꼼히는 하시되 너무 문지르지는 마시고 가볍게, 그러나 꼭 피부 노폐물은 배출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되게 이제 잘 모를 때는 피부과에 가면 어떤 레이저 같은 걸로 모공을 아예 없애버리는 치료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모공은 사실 있어야 되는 기관이죠. 피지 분비를 활발하게 해서 피부 노폐물도 배출해주고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저희 피부과에 오시는 거는 그래도 늘어진 모공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해서 오시는 분들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저로 해드리는 게 있고 고주파로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고주파는 저희 써마지가 있고 시크린 레이저가 있어요. 둘 다 고주파를 쏴가지고 피부 안에 탄력, 콜라겐을 조금 더 재생시켜 보겠다라는 취지로 들어가는 시술이고요. 시크린 레이저는 바늘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바늘에서 고주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피부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고주파를 내보내서 콜라겐을 생성시키겠다가 시크린 레이저세요. 그 시술 자체로는 바늘 시술이다 보니까 자극적이지만은 다음날 피부 모공 괜찮아진 것 같아요 라고 즉각적으로 느끼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리고 써마지는 조금 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고주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써마지 고주파도 이렇게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쁘게 적절한 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정한 층에 적절하게 적절한 세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써마지세요. 그래서 써마지는 피부 탄력, 타이트닝 이런 거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락셀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시크린 레이저는 바늘을 써서 고주파를 써보겠다라고 하면은 프락셀은 레이저로 안에 깊숙하게 에너지를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린 레이저처럼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깊이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피부층에다가 미세하게 레이저로 구멍을 내가지고 그거 역시 타이트닝, 콜라겐을 생성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찌르고 쏘고 열을 전달하고 그거 자체로 피부 자극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보습은 피부 보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세요. 피부는 어느 정도 방어 기전도 있고 보호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런 보습이나 이런 걸로 그 보호 역할을 더 잘 해주는 거거든요. 선생님 혹시 이렇게 피지 분비를 좀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화장품을 고르려면 어떤 성분의 화장품을 골라야 될까요? 피지 분비에 도움이 되는 거는 탈리질산, 벤조일 퍼옥사이드, 그리고 티트리 오일이 함유된 제품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이 들어가 있는 폼클렌징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괜찮으시고요. 피지 분비량이 조절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제품으로는 한계가 있으세요.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 피부과에 오셔서 레이저도 하고 고주파도 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피지를 많이 분비되고 그 자외선을 많이 너무 지나치게 받으면 피부가 화끈거리고 자결감이 되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모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보습이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피부 보습을 먼저 해주셔서 피부 장벽을 유지하고, 그래도 피지 분비가 과다하신 분들은 그런 제품이 함유된 걸 쓰시면 더 좋겠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우리 일상에서 좀 피지 분비를 과도하게 만드는 안 좋은 행동들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든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계속 피부 장벽, 피부 보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피부 보호를 무너뜨리는 게 더 안 좋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외선을 너무 지나치게 쐬셨는데 선크림을 안 바르신다든지, 아니면 세안이라든지 기름 조잉에 사용하실 때 너무 문질러가지고 그거 자체로 피부 자극을 유발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피부가 예민할 때 보습을 제때 해주지 못한다든지 같은 경우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가 될 수가 있고요. 술, 담배도 기여를 합니다. 술이랑 담배는 피부 염증을 좀 일으키세요.
그 피부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는 또다시 피부 보호가 어느 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도 가속을 시키기 때문에 모공에서는 더 안 좋으세요. 선생님, 제가 요즘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회사에서 이렇게 좀 힘들 때 유독 얼굴이 더 맨질맨질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서 호르몬을 내보내요. 코티솔이라는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거 자체로 피지 분비량이 좀 왕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늦게까지 일하시거나 할 때 딱 거울 보면 피부 맨질맨질하시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겁니다. 쉬세요. 아, 맞다. 원장님, 저는 집에서 블랙헤드 관리를 할 때 코팩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게 인터넷에 좀 보니까 코팩을 쓰면 오히려 모공이 넓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혹시 이렇게 코팩을 쓰는 행동이 정말 모공을 넓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원래 코팩은 목적이 피지를 물리적으로 빼보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빼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저희도 모공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그것도 모공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잘 빼내야죠. 특히 코팩이 끈적하게 접착 성분이 있잖아요. 걔가 피지만 붙는 게 아니라 그 미세하게 옆에 각질도 같이 붙여서 떼버리거든요. 그러면 피부 손상이 어느 정도 일어나가지고 그 모공 주위에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나가는 거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팩은 자주 하시면 조금 더 모공이 넓어지고 제가 조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각질까지 그냥 다 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코팩을 정말 피치 못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충분히 모공을 열고 그 다음에 코팩을 하셔서 최대한 자극 안 되는 선에서 부드럽게 떼시고 그 다음에 차가운 타올로 보통 모공 다시 닫으라고는 권해드리는데 딱 봐도 번거롭지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럼 원장님, 시술 말고도 받을 수 있는 모공 관리가 더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피부과에는 라라펠과 스킨 라미네이팅이 있고요. 그거는 피부 각질은 어느 정도 정돈을 해주면서 피지를 빼드리는 거거든요. 피지는 너무 쌓여있으면 거기 안에서 피지가 갇혀버려서 그걸로도 또 모공이 막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출은 좀 해야 되거든요. 특히 코 부분에 있어서는. 각질도 피부를 보호하는 건데 피부를 보호하면서 어쨌든 얘를 내보내는 게 각질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각질은 조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힐링이라는 게 집이랑 피부과에서랑 차이가 있다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도가 되게 낮아요. 그리고 낮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가끔가다 붉어져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필링을 사용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 오시면은 고객님들의 피부 상태나 이런 거를 보면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 더 각질을 세게 하셔야 되는 분은 세게 조절을 해드리면서 하는 거고, 조금 각질을 전분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다 하시면은 그거를 조절을 해서 필링을 해드리는 게 저희 피부과의 역할입니다. 아, 이렇게 집에서 하는 필링과 이제 피부과에서 하는 필링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이제 있나 보네요. 아, 원장님, 그러면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세안을 할 때 혹시라도 모공이 늘어날까봐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는 것도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미온수로 그냥 세안 잘 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통 뜨거운 물로 모공 열어서 세안을 하신 다음에 마무리로 다시 타이트닝 한다고 차갑게 세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시적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너무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 피부가 그걸로도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이온수로 세안을 해달라고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저는 2차 세안하니까 너무 피부가 좋고 모공에도 너무 좋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 말고도 피부 보습이라든지 그런 피부 관리를 애시당초에 많이 하세요. 그래서 더 모공이 좋아 보이시는 거고요. 그냥 피부 노폐물 제거 선에서 아니면 죽은 각질 탈락하는 그런 면에서 그냥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주고 차가운 물로 모공을 닫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 큰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왜냐면 피부는 피부 겉면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엘라스틴이나 콜라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조금 더 채워주는 그런 시술들로는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서마지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 안에 콜라겐을 자극시켜주는 여러 피부과에서 하실 수 있는 시술들도 많아요. 그래서 세수를 온도에 맞춰서 하시는 것보다 아예 그쪽으로 근본적으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조금 더 촉진시켜주는 시술을 하는 게 아예 그냥 즉각적으로 효과를 내실 수 있으세요. 너무 이렇게 피부 표면에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에 피부 속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 피부 겉면은 세수도 세수인데 노폐물 잘 되고 보습 잘 해주시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원장님, 모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시술 같은 것도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막 저처럼 모공 고민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맞으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스킨 부스터도 있을까요? 스킨 부스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아시는 리쥬란, 이것도 모공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주베록 스킨이라고 안에 콜라겐을 자극시키는 성분을 아예 직접 넣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마지라든지 시크릿이라든지 프락셀이라든지 이런 건 콜라겐을 자극시키는 레이저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 고주파라든지. 근데 리쥬란이라든지 주베로 스킨이라든지 이런 거는 콜라겐을 도와주는 역할을 아예 피부 속에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한 달 뒤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적어도 한 2, 3주 전에 오셔서 스킨 부스터 같은 거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시고요. 피부 모공이 아예 그냥 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리쥬란이라든지 주베록 스킨은 코에는 잘 들어가기는 힘드세요. 근데 코 모공이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은 스킨 보톡스를 코에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 좀 아프십니다. 코가 좀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모공 축소를 위해서는 그것만한 게 없죠. 그것만한 게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시술들과 이런 스킨 부스터 같이 맞으면은 제일 좋죠. 효과가 더 시너지가 나겠네요. 그렇죠. 근본적인 것도 채워주면서 보호하는 역할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에게 몇 번이라도 자외선에 쬐일 일이 있으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준다. 그리고 여름에는 더 자주 덧발라야 한다. 피지 조절을 위해서는 적당한 주기를 가지고 각질 제거를 하되 이거를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실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너무 자주는 않게. 그래서 근데 고객님들 피부마다 또 다르세요. 그래서 본인 가장 좋은 거는 저희 방문해 주셔서 맞춰서 해드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술, 담배는 피해 주시는 게 피부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피부과의 치료를 받는다. 그렇죠. 가장 오시면은 피부에 맞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더 강하게 해드려야 되는 분은 강하게 해드리고, 강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 분들은 약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게 적절하기가 가장 어렵고 중요하죠. 또 차갑거나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는 것은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미온수로 세안을 한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